자, 이번 시간의 그 주제는 이제 최단 경로 문제, 최단 경로. 최단 경로는 앞서서도 한번 소개를 했던 적이 있는데, 최단 경로는 어떤 거냐면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거기에서 잠깐 얘기한 적이 있어.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자, 이쪽에서 일단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잠깐 보자면 이런 거야. 어떤 길이 하나 있어. 이렇게 길이 하나 있다 이거야. 그냥 편의상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길인데 A에서 B로 가는 방법의 수를, 그지? 최단 경로 A에서 B로 가는 방법의 수를 한번 세어봐라. 그러면 A에서 가로 방향으로 3칸, B로 올라가려면 2칸을 가야 되니까 3칸, 2칸을 이동한다 이거야. 가로 방향으로 가는 것을 한 칸 단위를 다 A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높이를 B라고 할 때 말이야. A 3개와 B 2개를 나열하는 방법과 같다 해서 5팩토리얼을 3개 2개니까 3팩 2팩으로 나눈다 라고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고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A 3개와 B 2개니까 3칸 2칸에서 5칸이야. 5칸 5팩토리얼을 3칸 3팩토리 2칸 2팩토리로 나누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건데, 물론 이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방법도 있지. 보통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많이 배웠던 이런 방법이 있어. A에서 B로 가는 모든 방법의 수를 셀 때 1로 가는 거 한 가지 방법과 1로 가는 거 한 가지 방법이 있어서 1, 2 가는 건 가로와 세로를 더해서 2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숫자를 쓰는 방법이 있지. 역시 올라가는 거 한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2개 더해서 여기는 3가지고, 옆으로 가는 거 역시 한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2개 더해서 3가지 방법이 있고, 3개 3개 더해서 6개가 되고, 옆으로 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3개 하나 더해서 4가지, 6개 4개 더해서 10가지 방법이 있다. 이와 같이 세는 방법도 물론 있어.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다 이거야. 근데 최단 경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문제들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길이 막혀 있는 경우들이 있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자, 어떤 길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번에는 편의상 3칸 4칸으로 이렇게 나눠보자 이거야. 자, A에서 B로 가는 경로 중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렇게 길이 없다 이거야. 이렇게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해봐. 여기는 길이 없어.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방법들 중에서 이 길을 지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쭉 올라가서 옆으로 갈 수 있는 요 지점 있지? 이 지점을 내가 편의상 X라고 해. 그 다음에 그 대각선 쪽으로 또 다른 지점을 하나 정해. 알았지? 자, 대각선 방향으로 지점들을 정하는 거야. 대각선 방향으로 일단은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좌표들을 정해 놓고 A에서 X를 거쳐서 B로 가는 방법, A에서 Y를 거쳐서 B로 가는 방법, A에서 Z를 거쳐서 B로 가는 방법, A에서 W를 지나서 B로 가는 방법, 이렇게 4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을 해볼 수 있어. 물론 꼭 이래야 되는 거 아닌데 처음 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일단 설명을 좀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지점을 정했다 이거야. A에서 X를 거쳐서 B로 가는 방법은 어차피 한 가지 방법밖에 없으니까 놔두고, A에서 W를 지나서 B로 가는 방법을 보면 A에서 W까지 오는 방법 한 가지에다가 W에서 B로 가는 거는 한 칸, 3칸이니까 4칸이잖아. 한 칸, 3칸이니까 4칸인데 4팩토리얼을 여기 3칸, 3팩토리얼로 나눈다. 요게 A에서 W로 B로 이동하는 방법이야.
문제는 여기 Z인데, 저 Y하고 Z인데, 여기 Y까지 가는 방법이 한 칸, 두 칸이니까 세 칸이잖아? 세 칸이니까 3팩토리. 근데 위로 두 칸이니까 2팩토리 나눴어. 그리고 나서 Y에서 B로 갈 때는 어차피 옆으로 가는 길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위로 올라가서 가는 방법밖에 없지.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Z 역시 마찬가지로 A에서 Z로 가는 방법이 두 칸 한 칸이니까 세 칸 3팩토리에다가 옆으로 두 칸 그리고 나서 Z에서 B로 갈 때 위로 올라가는 방법은 없으니까 일단 어떻게 하냐, 옆으로 한 칸을 먼저 이동을 해서 이 자리에서 간다고 생각을 해라 이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가면 한 칸, 두 칸이니까 세 칸이잖아? 세 칸을 이동한다. 세 칸을 이동하는데 한 칸, 두 칸 이렇게 이동하는 이와 같은 방법들이 있어서 이 경우들을 몽땅 더해주면 중간에 길이 없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할 수 있다.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물론 있잖아. 아까 우리가 잠깐 소개했던 그 하나하나 뭐 이런 방법 있지? 그 방법도 괜찮아. 그 방법도 괜찮은데 이렇게 쪼개서 가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기억을 해두라는 거지. 어떤 문제들은 조금 특이한 문제, 예전에 이제 모의고사에 나왔던 그런 문제까지 하나만 더 소개를 하고 자, 한번 이해를 해봐. 문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런 문제였어. 잘 보면 이런 거야. 편의상 우리가 이렇게 세 칸만 잡자 이거야. 세 칸만. 그리고 여기는 네 칸을 잡아. 자,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기로 약속을 했었어 일단. 자, A에서 B로 가기로 먼저 약속을 했어. 그랬는데 약속 장소가 가는 도중에 이 지점 C로 약속 장소가 바뀌었다 이거야. A에서 B로 가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갑자기 C로 변경이 됐어. 변경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옆으로 가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A라고 생각을 할 거야. A라고. 그 다음에 위로 가는 방법을 B라고 할 건데 일단 A가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거냐면 얘가 이렇게 옆으로 가고 있었어. 위로 올라가진 않았고, 그지? 자, 위로 올라가진 않았고 옆으로만 이동을 하고 있을 때는 B에서 C로 변경이 되더라도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옆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A 4개를 그냥 이동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서 얘는 한 가지 경우야. 그렇지? 위로 올라가기 전이잖아. 그랬는데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거냐면 위로 한 칸 올라갔다고 해보자. 여기서 바로 올라가든 옆으로 갔다가 위로 가든 두 칸 옆으로 가서 위로 가든 어쨌거나 위로 한 칸 움직인 상황이라고 먼저 생각을 해보자. 이거. B를 갔다가 그지? 위로 한 칸 올라갔다가 옆으로 가는 도중에 자 여기까지 왔어? 예를 들어서 요렇게 왔어. 위로 한 칸 올라가서 가는 도중에 갑자기 C로 약속 장소가 바뀌면 밑으로 간 다음에 가야 되잖아. 그치? 밑으로 한 칸 내려간 다음에 다시 가야 되니까 B만큼을 다시 한 번 더 가고 옆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그래서 마치 모양이 5개를 배열하는 5팩인데 5개가 아니라 6개를 배열하는 6팩토리인데 B 2개, A 4개가 있어서 B 2개와 A 4개로 나눠주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자. 왜냐면 한 칸 올라갔으니까 다시 한 칸 내려와야 돼서 B가 2개고 옆으로 4칸, A만큼 4칸 이동하는 건 동일한 상황이다. 자, 세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요? 당연히 이번에는 2칸을 올라가서 가고 있었다 이거야. 2칸을 올라가서 가고 있는 상황에서 C로 다시 바뀌면
두 칸을 내려와서 다시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두 칸을 또 내려와서 더 가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마치 얘가 8개를 배열하는 8팩토리인데 B 4개, A 4개니까 4팩, 4팩으로 또 나눠버리겠지. 그지? 자, 네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야? 네 번째 경우는 위로 3칸 다 가가지고 옆으로 가고 있는데 바뀌었어? 밑으로 다시 내려와서 가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위로 3칸, 다시 밑으로 3칸, 옆으로는 4칸이잖아. 그래서 B 3개, 다시 B 3개, A는 4개. 이와 같은 배열이지 않냐. 10개를 배열해야 되는데 B는 6개, A는 4개. 이런 모양으로 배열이 된다라는 거지. 이게 예전에 나왔던 모의고사 문제인데 길찾기 문제에서 대략 이러한 방법들을 자주 사용한다라는 거. 이 문제까지 뭐 이해를 못하더라도 혹시라도 앞에서 했던 문제들만 잘 이해하면 돼.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최단 경로 문제들은 지금 설명한 이 방법에서 크게 바뀌지 않으니까 이 정도만 연습을 해보면 될 것 같아.